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논문 작성 및 발표 6주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프로젝트, 그러니까 업무 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사 및 또 분석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조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보고서의 작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 아마 8장으로 되어 있지 싶은데요. 8장으로 되어 있는 조사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조사 보고서 작성장에는 그 종류와 그리고 작성하는 기본 원칙, 그리고 보고서 작성 조사 보고서의 작성 방법, 그 다음 작성 시에 또 필요한 유의사항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의 예를 논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사 보고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첫 번째로 문헌 조사 보고서, 그 다음 현장 방문 조사 보고서, 시장 조사 보고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논문 발표 및 작성을 할 적엔요, 이러한 문헌 조사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우리가 어떤 제품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현장 방문과 시장 조사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고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문헌조사 보고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문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책자로 되어 있는 것, 글로 되어 있는 그러한 서류들 또는 그 인쇄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글로 된 매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주요 정책의 수립이라든지 연구개발의 방향 설정을 할 적에 특별히 이러한 문헌 조사를 많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런 걸 우리 기초 자료 조사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런 정책 수립이라든지 연구개발 정책 수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자료의 검색을 할 적에 이 자료 조사를 위해서 우리가 도서관이나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2000년 전에는 주로 도서관에 가서 직접 가서 이렇게 많이 이용했지만, 인터넷이 발달된 요즘의 어떤 상황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검색 엔진을 이용해서 하는데요. 그러나 좀 더 전문적인 그런 내용들이 필요할 적에는 우리가 도서관에 가서 전문적인 검색 엔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문헌 조사를 위한 검색 엔진을 이용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문헌 정보 쪽에 이렇게 졸업을 한 분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그런 만들어 놓은 또한 그러한 검색 엔진들이, 툴들이 굉장히 발달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할 적에 우리는 고급의 좀 퀄리티가 있는 신뢰성이라든지 어떤 구체성이라든지 명확성, 이런 것들이 뛰어난, 그리고 우리의 어떤 연구나 프로젝트와 관계된 연관성이 높은 그러한 자료들을 검색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3, 4주 동안에 논문 작성을 준비해 갈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전 지식과 또한 동기라든지요, 연구의 어떤 필요성이나 그 다음에 그 연구 실험 방법이나 결과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료의 검색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적에는 대부분이 아마 이 문헌 조사에 해당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논문이나 어떤 리포트들 이런 것들을 적어도 10편 이상 한 20편 정도를 그래도 검색을 해보시고
다운로드를 받으셔야지 그 중에서 10편 정도를 여러분이 논문 작성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어진 데이터와 또한 실험 방법과 이런 또한 사용한 물질들과 아주 연관성이 높은 그러한 문헌 자료들을 잘 찾으셔서 논문 작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저희가 이제 강조한 것이 뭐냐면은 이 조사 자료들의 인용한 것들에 대한 그 인용 그 표시를 분명히 해줘야 된다는 것. 카피라이트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들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 방문 조사 보고서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서 여러분들이 인터뷰도 하게 되고 또한 그 주어지는 상황들을 아니 환경들을 실제적으로 가서 조금 조사하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보면은 현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작성하기 위한 그 노트 테이킹할 수 있는 요약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우선 노트를 들고 가야 될 것이고요. 아니면은 스마트폰을 아이패드를 들고 와서 사진 찍으면서 거기에 뭐 부연 설명을 적어 본다든지 이런 좀 준비된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의 근거가 되는 해석의 결과 및 측정 데이터를 우리가 이것에서 이제 포함시키는 게 좋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그 현장이 제공하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나 그 내용들의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그러한 해석 결과를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 엔지니어가 대책을 수립할 때 그 근거 자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아주 플랜트 사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태양광 설치 사업을 한다든지 이럴 적에는 현장에 가서 그 환경과 주어진 어떤 그 조건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술해 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그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같이 작업을 진행할 동료들이 충분히 그 사진이나 이러한 어떤 측정 데이터나 해석 결과들을 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 업무의 진행에 있어서 효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엔지니어가 다 같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엔지니어들이 충분히 이 현장 조사 보고서를 읽고 그 현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업체에서 주로 또 많이 하는 시장 조사 보고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건 특별히 이제 기업체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어떤 시제품 아니면은 그 기능을 가진 어떤 제품들을 우리가 제작하려고 할 적에 그 제품의 시장성에 대한 조사.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제품을 팔 그 시장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요. 요즘의 시장은 전 세계가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컨슈머 리포트라든지, 그러니까 소비자 조사 행위라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시장 마켓에서의 동향 분석해 놓은 그런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니면 전문가들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보십시다. 자기회사 및 경쟁사의 제품 현황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 워터 히팅 하는 그 제품에 대해사 어떤 A사, B사 이렇게 해가지고 제품을 비교해 놓은 걸 보셨죠, 그런 것처럼 제품 현황에 대해서 가급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뭐랍니까? 어떤 용량이라든지 용도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그래서 제품들의 이 타사 제품을 포함한 이 제품들의 어떤 장단점을 비교를 잘 하고요. 비교 분석을 하고 그거에 따른 어떤 시장 점유율
각 제품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비율들을 잘 이렇게 정리해서 보고서에 포함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어떤 자기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제품들의 이 약점들을 개선해서 더욱더 고기능이나 어떤 고효율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개선점을 그 안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제시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보고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략들을 대충적인 어떤 전체적인 전략들을 포함하는 보고서가 되어야겠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 즉 구매자의 취향 및 유행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 리포트라는 거,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조하고 아니면은 이제 다른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이용한다면요, 그 제품을 쓰는 회사들을 두세 개 이상을 방문을 해서 그 구매자들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그 다음 새롭게 진행되어질 그러한 어떤 유행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어떤 조사 보고서의 내용들이 잘 갖춰짐으로 해서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개발자와 그 다음에 경영자의 이것을 결정하는 그 결정권자의 제품 개발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정보가 있을 적에 바르고 그리고 어떤 명확하게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도 단축시키는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판단 자료를 정확한 판단 자료를 제공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사 보고서를 이제 작성하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 보고서 작성 전에 충분한 구상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아웃라인을 크게 잡아가는 그러한 작업들이 진행된 뒤에야 무엇을 조사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구상을 하는 회의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내지는 두 명 정도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서너 명 이상의 팀원들이 함께 모여서 구상회의를 따로 진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구상회의를 한 것들을 가지고 정확하고 명확한 문장을 사용해서 정리를 해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인문설계라는 2학년이나 1학년 2학기 때 배운 인문설계 과목에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진행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이디어를 내서 그 작품을 한 달 동안 만들라고 했을 적에 구상회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회의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첫째 주에 명확한 문장을 사용해서 정리한 것을 제출하는 게 과제였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간결하고 짧은 문장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하겠다. 언유적이고 애매하모호한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프로젝트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구상의 단계에서부터 가급적 명확하고 그 다음에 아주 직설적이면서 간결한 그러한 문장들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을 작성할 때도 우리가 이 이야기 된 것 같은데요. 적절한 문장의 시제가 중요하다. 과거에 진행된 것을 설명해 놓은 건지 앞으로 진행될 것을 할 건지 지금 좀 고려해 봐야 될 것을 논하고 있는지를 시제를 활용해서 명확하게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조사 내용과 조사 방법 이런 것들은 과거형을 사용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사용했다, 어떤 것을 얻었다, 어떤 내용을 조사했다 이렇게 과거형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조사 결과에서는 그
방법이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모든 결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현재형, 또 현재 뭐 진행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는 게 맞죠. 그리고 표나 그림 또는 적절한 예제를 제시함으로 해가지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명확한 어떠한 그러한 표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도움이 되죠. 많은 글들보다 그 글을 함축적으로 의미할 수 있는 그 의미들을 포함할 수 있는 표나 그림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아까 전에 우리가 업무 프로젝트를 막 하는 데서도 그림들이 많이 나왔죠. 프로차트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잘 유념해서 이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3절에 가서 보니까 조사 보고서의 작성이 이제 법에 대해서 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논문 작성도 있었고 업무 계획서도 있었고요, 그죠? 여러 가지 서류들과 문헌들을 작성해 오는데 아마 이 그 순서를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죠, 그죠? 당연히 이제 보고서를 쓰는 데 있어서는 서론이라는 게 필요할 것이고요. 들어가는 말로서 왜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해 줘야 되겠죠. 실제적으로 조사의 내용과 방법들과 결과들을 이렇게 잘 요약해서 써도 본론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얻은 결과들로부터 우리가 이 조사를 한 이유를 목적을 달성했는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떠한 업무들을 추진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는 결론이라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사용하였던 어떤 참고 자료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한 부분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는요, 보고서의 윤곽을 제시하면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기성전결 파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왜 이걸 해왔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조사의 필요성이라는 거, 중요성, 그 다음에 동기성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써야 되고요. 그것들 바탕으로 해서 이 전체적으로 이 조사가 왜 필요한가 목적을 분명히 제시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전개를 한다. 그래서 기성이죠. 전개를 하는데 뭐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조사의 범위와 방법은 어떤 범위에서 어떤 방법을 이용할 것인가. 그렇지, 결론적으로 그 조사를 하고 나서 이 결과는 의의나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 목적성 이런 것들을 다시 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올 내용들을 다시 도입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항상 뒤에 나올 각 장에서 다룰 내용들을 요점을 정리해서 독자들이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일까에 대한 명확한 인사이트를 줌으로써 간략하게 마치는 게 서론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기승전결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서론들이 효과적인 결의 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나오는 것이 본론이죠, 그죠? 그래서 본론에서는 이제 우선 이제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문헌 조사나 현장 보고서나 뭐 시장 조사 보고서가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왜냐면은 여러 범위에 있어서 그 기존에 있던 어떤 좋은 정보라든지 또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라든지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시장 조사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정보들이 다 들어갈 적에 우리가 이 조사 보고서의 퀄리티가 질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문헌조사 보고서를 통해서는 본론에서
그 조사의 내용과 방법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현재까지 수행된 연관된 과제들 그런 것들을 잘 요약을 해서 연관성 범위 안에서 충분히 정리되는 그러한 요약된 것들을 직시하고요. 그 다음에 밝혀진 사실과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는 사실 그러려면은 최신에 진행되어졌던 그러한 보고서를 참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한 수년 전에 했던 거라면요 그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밝혀진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0년 전부터 최근까지를 가보는 게 좋겠지만 구체적인 어떤 진행된 사실을 보려면은 최근 3년간, 최근 5년간 이 정도로 압축을 해서 보는 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관계된 어떤 이 제품이나 프로젝트와 관계된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장에 가서 이제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요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아니 아까 태양광 전지 패널 설치하는 그런 것들을 예를 든다면요 그것을 왜 그것에 설치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원인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가 그 다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현장에 가서 관계자들과의 어떤 면담의 내용들, 인터뷰의 내용들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현장 보고서에 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는 어떤 그 현장에 있어서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요즘 같아서는 동영상도 촬영을 할 때가 있고요. 그다음 아니면은 사진으로 찍어서 분석해 그러한 내용까지 다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조사 보고서에서는요, 이제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그 제품과 관련된 어떤 유통되고 있는, 지금 유통되고 있는 시장이니까요,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현황이라든지 장단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요한 시장 점유율,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시하고요, 이러한 현황이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점유율들이 형성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상호관계를 연관지어서 분석해 본 그 결과들과 내용들도 포함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 얻었던 어떤 자료 샘플이라든지 사진이나 어떤 그런 자료들을 또 아니면은 유통 단계를 그리는 플로 차트라든지 아니면은 이 장단점과 사진들과 샘플들을 연계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좀 구체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보고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요 전체 내용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약하고요. 그 다음에 뭐죠? 이것을 진행했던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적에는 해결책과 또한 그걸 해결했을 적에 어떤 오는 전망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어떤 상사나 아니면은 결정권자죠. 그런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정확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보가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닌데요. 정확한 정보가 많을수록 결정하기가 아주 리스크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그러면서 좋은 결정을 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건 아니지만 좋은 보고서는 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충분히 이 결론에서 그것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문헌조사 보고서에는요 연구 결과, 향후 연구 방향, 새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우리가 이 문헌 조사를 통해서 얻은 것들을 제시하고요. 아까 전에 그 앞에서 했던 그 본론에서 했던 내용들을 요약하는 것이 요약을. 그러니까 내 문헌 조사를 하면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된다.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서 이렇게 적시돼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현장 보고 조사 보고서에 얻었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현장의 문제점들을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사고 재발 방지 대책들을 명확하게 기술해 놓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시중조사 보고서로부터 얻었던 그 내용을 요약을 해서 미래의 제품 개발 및 어떤 투자 방안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잘 요약해서 정리를 한 게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결론 파트에서는요 전체적인 내용 요약을 하는데 각 부분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서머라이즈해서 한두 문장씩을 명확하게 간결하게 이렇게 제시해주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순서로 참고 자료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사들의 조사 보고서의 어떤 명확성과 그 다음에 진실성, 그 다음에 어떤 중요도 이런 것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뒷받침해주기 위해서요. 우리가 참고 자료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된다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또 담보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결론을 도달하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참고 자료를 제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책이나 아까 말씀드린 비디오, 오디오, 사진 등의 참조한 자료를 정확하게 삽입해놔야 됩니다.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독자들이 읽을 적에 추가로 더 궁금한 게 있으면은 확인해 볼 게 있으면은 바로 클릭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제시해 놓는 거죠. 그래서 참고한 책의 내용이 경우가 책인 경우는 그것을 인용하였을 경우에는 우리가 논문 쓸 때도 그랬지만 저자 이름이나 책 이름, 출판사명, 출판연도, 어떨 때는 페이지 수까지, 페이지 범위까지, 뭐 챕터 1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자세하게 해놓을수록 좋다. 그 다음에 요즘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참고한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 주소와 사이트명까지 이렇게 해놓으면은 클릭해보기가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조사 보고서의 작성에 대해서 종류와 그 다음에 그 어떤 형식과 그죠? 그 다음에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작성할 적에 우리가 유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마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주의 있게 해야 될 게 뭐냐면 조사 목적 및 기간, 대상, 방법, 결과, 결론 등을 잘 포함하고 있는지 그건 구상회의에서 우리가 할 때 이런 것들을 대충 다 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전조사가 필요합니다. 구상회의를 하면서 사전조사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 많은 일들이 진행되어져야 됩니다. 막연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구상회의를 통해서 그 주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해보고요.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 설명하면서 주제를 명확하게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 조사의 이유와 그것들을 그 다음에 많은 자료를 나열하는 것보다요. 이게 참 중요한데 그것들을 나열한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점들을 우리가 요점 정리를 잘 해서 간추려서 명확하게 주제나 그 내용들에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여기서 사전조사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진행을 해야지 우리가 얻은 자료들을 잘 이렇게 합리적으로 모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래서 도표나 사진 등의 다양한 참고 자료가 첨부될수록 아주 그 정보들이 많아지고 풍성해지겠죠. 그런데 관련성을 생각하면서 제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알아보기 쉽고 깔끔하게 작성해야 된다.
광대하게 뭔가를 확대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 주제에 맞게끔 맞는 내용만 잘해서 더 자세한 것들 푸르게 넣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조사에 여기 제시한 대로 기간에 맞게 아주 기간 내에 시간을 듀데이트를 잘 지켜서 기간 내에 제출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논문 작성 및 발표에 있어서 아마 지금의 단계에서는 논문 작성에 관해서 이 조사 보고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논문 작성을 할 적에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에 맞추어서 아마 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그 본격적으로 논문을 쓰기 전에 이러한 것들을 계획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 보고 조사를 꾸며가지고 그것에 맞게끔 일정도 진행해보고 그 다음에 참고 문헌을 찾아보면서 정리해보고 이런 내용들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6주차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